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케빈 호슬리 작가님이 지은 기억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케빈 호슬리, 국제 기억력 그랜드마스터 칭호를 얻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25년 이상 정신과 기억에 뛰어난 능력에 관해서 연구해왔다. 세계 기억력 대회 메달리스트이고 기억력 테스트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세계 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했다. 또한 네 권의 책을 썼으며 노스웨스트 대학교 바알 캠퍼스에 있는 기능성 게임 연구소에서 구구단 게임의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여러 나라에서 강연하며 대중들의 학습, 의욕, 창의력,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목차를 보겠습니다. 1부 집중하기, 2부 창조하고 연결하기, 3부 지속적인 사용. 네, 그럼 서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들어가며 삶에서 위대한 돌파구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열린다. 이것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정보를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짧고 읽기 쉬운 책에서 나는 당신의 학습과 삶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기억력 증진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려고 한다. 당신은 가속 학습법 및 기억력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모델로 삼은 고금의 놀라운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당신 자신의 뇌를 움직이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기억력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기억력 없이 태어났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무도 될 수 없다. 기억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내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으면 당신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즉시 머릿속 기억을 뒤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억은 당신의 삶을 한데 붙여주는 접착제이다. 현재의 나라는 존재 전체가 당신의 놀라운 기억 덕택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데이터를 모으는 존재이고 기억은 당신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다. 기억력이 없으면 배울 수도, 생각할 수도, 지성을 가질 수도 없고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심지어 신발끈조차 멜 수 없다. 어떤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없을 것이다. 경험이란 그저 기억의 집합체이니까.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 오랫동안 기억력은 악명을 떨쳐왔다. 기억력을 기계적 암기나 머릿속에 정보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으로 여긴 탓이다. 교육자들은 이해가 학습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배우고 이해한 정보를 정작 필요할 때 떠올리지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얼마나 많은 농담을 알고 있는가? 아마 수천 가지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4개에서 5개쯤 될까? 농담 4개를 기억하는 것과 수천 개를 듣거나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해한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이해한 것을 즉시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한 것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만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이란 배운 것을 저장한다는 의미이다. 안 그럴 거라면 애초에 뭐하러 배우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구글 시대이니
기억력이 좋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켄 제닝스는 이렇게 말했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에서 전부 다 찾아봐야 한다면 급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구글에서 정보를 찾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고용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그럴 생각이 있는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정보와 경험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잘 아는 사람이리라.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돈도 많이 들고 창피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형편없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일할 때 계속해서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찾아야 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프로다워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겠는가? 기억하는 사람에게 사겠는가? 의사가 계속해서 의학서나 아이패드를 찾아본다면 그 사람에게 수술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기억은 우리 존재의 초석이다. 기억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질을 좌우하고 이를 통해 삶 전체를 좌우한다. 학습과 기억은 인간의 정신에서 가장 마법 같은 두 가지 특성이다. 학습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능력이고 기억력은 새로운 정보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게 해준다. 기억은 모든 학습의 기반이다. 기억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깊은 구멍 속으로 정보를 던져넣는 짓일 뿐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아는 것을 다시 떠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잊고 배우고 잊고 배우고 잊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기억력을 증진시키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끄집어낼 수 있고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연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 머릿속에 더 많은 사실과 기억을 저장하고 있으면 자신만의 조합과 연결 역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기억력이 증진되면 기본적인 지능 또한 높아진다. 지능이란 당신이 상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기억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을 담은 지식이 항상 기술을 앞서기 때문이다. 정보만이 더 많은 정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것을 알수록 그 이상의 것을 아는 것이 더 쉬워진다. 자, 기억력에 관해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기억력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타고난 능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이쪽을 선택한다. 수천 시간 동안 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단 한 시간도 그 놀라운 기억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당신의 근사한 뇌에 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8살 때 학교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내 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뇌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특수학급으로 가라고 하셨다. 나는 전형적인 난독증이 있었다. 타고난 기억력이 좋지도 않았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읽고 쓰는 것이 나한테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학창시절 내내 나는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교과 내용을 읽어달라고 해서 공부했다. 억지로 그것들을 외워야만 했고 외우지 못한 대부분의 것은 그냥 잊어버렸다. 배우는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 나에게 미래는 없었다. 학교를 다닌 12년 동안
나 혼자서는 책 한 권도 끝까지 읽지 못했고 마지막 해에도 1학년을 시작할 때에 비해 읽기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1989년에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 2년 후 동네 서점에 들어갔다가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까지도 혼자서는 책 한 권도 읽지 못했지만 그날 밤 나는 3권의 책을 샀다. 전부 다 토니 부잔의 책이었다. 첫 번째는 마인드맵 두뇌 사용법이었고, 두 번째는 마인드맵 암기법, 세 번째는 빠르게 읽고 정확히 이해하기였다. 당시 나는 빠르게 읽고 정확히 이해하기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두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마인드맵 암기법부터 읽기 시작했고 곧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력은 그저 습관이며 습관은 적절한 훈련과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억력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이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하면 위대한 기억력 달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나는 심리학 및 뇌와 정신, 기억력 분야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책은 모조리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백 권의 책과 테이프를 보았고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만나 보았다.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나는 난독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고 일주일에 평균 4권의 책을 읽고 기억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보통 사람들이 몇 개월 걸려서 익히는 것들을 1시간 안에 배울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나는 세계 기억력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로 기억력의 모든 분야를 시험한다. 그해 나는 전체 5등을 차지했고 문자 분야에서는 2위에 올랐다. 그것은 내가 난독증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증거였다. 또한 나는 두뇌위원회에서 국제 기억력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는 1995년 10월 26일 영국 허트포드셔 웨어에 있는 햄버리 매너에서 리텐 슈타인의 필립 공이 공동으로 승인한 타이틀이다. 과거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소시적 모습을 생각하면 엄청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그날부터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1999년에 나는 기억력 테스트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세계 기록을 깨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경신하고 내 능력을 더욱 심도 깊게 시험했다. 나는 무작위적인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의 처음 1만 자리를 외웠다. 파이의 처음 1만 자리는 5자리의 숫자 그룹 2000개로 나눌 수 있다. 시험관들이 이 5자리 숫자 배열 중 아무 것이나 부르면 나는 선택된 숫자의 앞이나 뒤에 있는 5자리 숫자를 대답하는 식인데 이것을 50회 반복한다. 이 테스트를 다 마치는데 걸린 시간이 기록된다. 나는 이전 기록을 14분 앞당겼다. 왜 이런 걸 했느냐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 자체가 한계를 넘어 기억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래로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 왔으며 배우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그저 기억력에 관한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알 뿐이다.
나는 당신의 감탄을 끌어내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기억력의 달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당신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이다. 하지만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늘 어떤 만큼밖에는 얻을 수 없다. 새로운 것을 얻고 싶으면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겠다. 기억력의 달인이 되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 책에서 완벽한 것을 판별하거나 찾으려고 하지는 마라. 그보다는 가치를 찾아라. 정보를 재고 따지려 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방법을 재단하거나 비판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써보지 않고서는 기억력 달인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놀랄 만큼 훌륭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기억력의 달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이 책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4개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는 3파트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당신의 집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미지를 창조하고 개념을 연결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사용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4개의 C는 당신이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모든 기억력 문제의 해결책이다.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한 예들은 자기 개발 및 경제 경영 도서들에서 뽑은 것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법뿐 아니라 자기 개발에 유용한 핵심 개념들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평범한 정보를 사실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보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냥 버려지는 대신 활용 가능해진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계적인 암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해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우리의 목표는 학습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있다. 핵심에 도달하기 전에 중원부원 말만 쏟아놓은 책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이 책은 다르다. 나는 곧장 핵심부터 이야기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줄 작정이다. 진작 누군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줬더라면 하는 방식으로 기억력 증진이라는 멋진 세계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 책을 그냥 읽지 마라. 개념을 되뇌고 이를 당신의 사고와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 준비가 되면 첫 번째 수업을 향해 책장을 넘기고 당신의 기억력을 향상시켜 보자. 일부 집중하기. 집중력이라는 주제간에 내가 들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바로 이것이다. 어디가 되었든 바로 그 자리에 있어라. 짐 론. 핑계부터 버려라.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을 다 읽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떤 핑계를 대겠는가? 책을 다 읽기로 했다면 여기서 배울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지 아직 모른다는 것은 알지만 당신은 이미 핑계거리를 준비해뒀을 것이다. 안 그런가? 당신이 댈 핑계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라.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할 때마다 써먹은 것과 똑같은 핑계이다. 성공하거나 핑계를 늘어놓거나 항상 둘 중 하나이다. 둘 다는 없다. 빠르게 배우는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와 기술에만 집중한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